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폭스바겐의 새로운 또 신차 투아렉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투아렉 이거 이전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소소한 변화를 준 23년형 페이스리프트 투아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투아렉을 보여드릴 텐데, 폭스바겐의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이번에는 가솔린 모델 나온 거 아니야? 설마 또 디젤이야? 그래서 저도 이번에 23년형 투아렉이 당연히 가솔린으로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디젤 엔진업, 이번에도 디젤 엔진이 장착된 TDI 모델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해외에 있는 뭐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다른 브랜드들은 디젤 라인업 다 없어지고 있죠. 다 단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이유가, 첫 번째, 까다로워진 환경 규제를 맞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단종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대세가 친환경 트렌드잖아요. 판매량도 많이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 디젤 자체가 없어지는 추세죠. 근데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디젤 라인업, 디젤 엔진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은 그 까다로워진 환경 규제를 충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휘발유랑 디젤 값이 어느 정도 유지비도 이젠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리고 디젤 엔진이요, 연비가 좋아요. 투아렉은 세 가지 트림이 있죠.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알라인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8,800만 원 정도,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9,700, 마지막으로 알라인 같은 경우에는 1억 2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과 가격 차이를 보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한 900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투아렉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아렉이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모델이 제네시스 GV80도 있을 수 있고, 독일 3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X5 아니면은 GLE 같은 쟁쟁한 라인업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폭스바겐이라고 하면 원래 좀 약간 가성비 좋은 차들, 저렴하게 타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옆에 있는 이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나 완성도 이런 면에서 독일 차와 경쟁해도 부족함 없는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900만 원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일단 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이 밑에 트림은 에어서스가 아닌 5링크 서스펜션이 추가가 되는 거죠. IQ 라이트, 데일라이트가 이 위쪽에 쭉 들어와 있죠. 그리고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관 디자인은 질리지가 않아요. 뭔가 디자인 화려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이 투아렉도 굉장히 다부지고 크롬 몰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촌스럽다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방향지시등도 마찬가지로 무빙턴 시그널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고요. 사람이 타고 출발할 때 자동으로 높이를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에어서스가 추가된 모델이기 때문에 로딩 레벨이라 해가지고 차고의 높이를 높이고 내릴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앞에는 2.5cm, 뒤에는 무려 4cm가 내려가서 무거운 짐을 좀 싣고 내렸을 때 수월하게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고급 프리미엄 SUV엔 다 들어가 있는 이 러기지 스크린도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로드 많이 가나요? 거의 안 가죠. 도로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비포장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유럽이나 해외로 나가면은 비포장길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투아렉을 딱 보면 그냥 도시명 SUV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얘가 오프로드 성능도 뛰어나요. 게다가 이 오프로드 차들 많이 가는 건 특징, 우리나라 차들 많이 빠졌죠. 스페어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는 조금은 손해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추가된 기능이 있죠. 리모트 파킹 어시스트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킹 어시스트를 사용을 하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폭스바겐 파킹 어시스트 어플이 있어요. 그 앱을 다운받고 차랑 연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 키를 소지한 상태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차를 앞으로 빼고 넣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언제 좋냐면, 오래된 주차장이나 아니면 쇼핑센터 이런 데 좀 가면 주차선 폭이 좀 좁아서 주차하고 내리는 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6가지 정도로 동작이 있거든요. 전방으로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 우측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시동부터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앞으로 좀 빼주실래요? 자, 깜빡이가 이렇게 켜지죠. 우측으로 간다는 거를 미리 차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차 문을 열고 탑승해서 출발하면 되는 거죠. 차는 들어갔는데 내가 못 내린다 혹은 못 탄다 이런 경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파킹 어시스트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V6 TDI 엔진이 들어가 있죠. 다른 브랜드들은 이 질소산화물 그 배출 그 규제를 거의 맞추지 못해요. 근데 이 폭스바겐 엔진들은 그 규제를 다 맞추고 있거든요. 이게 트윈 도징이라 그래가지고 질소산화물을 거의 80%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직렬 6기통이 아니라 V6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V6랑 직렬이랑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 직렬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쭉 놀려놓은 거예요. 앞에 엔진룸이 꽉 차게끔. 그러니까 공간의 활용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반대로 V6는 교차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는 V6가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고급 차에 많이 들어가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 좋은데 마감이 조금 아쉬워요. 폼을 쏠 때 문제는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9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에 고무 몰딩이나 뭔가 좀 잘 깔끔하게 마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뭐 신경 안 쓴 건 아니에요. 이런 고무 몰딩들 덕분에 이런 소음들이 실내로 안 들어가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10만 킬로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은 좀 커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도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소음은 거의 없다. 좀 조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열에 저희가 넘어왔는데 플래그십 SUV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대형 SUV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SUV에 속하는 모델이죠.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 많이들 선택을 하기 때문에 뒷좌석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공간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가 있죠. 물론 GV80 같은 경우에는 뭐 7인승도 있기 때문에 3열의 활용도 뭐 이런 거에서는 투아렉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얘는 7인승 모델은 없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 5인승이나 뭐 4인승 용도를 할 거면은 투아렉의 공간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프리미엄한 옵션들은 많이 없어요. GV80은 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가죽의 질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투아렉은 그런 느낌까지는 거의 없거든요. 단 기본적으로 있을 만한 건 있죠. B필러의 에어벤트, 2열의 공조기 에어벤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 시트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 빠졌어요. 그다음에 C타입 단자 2개 들어가 있고 투아렉은 상시 4륜 구동인데 보통 4륜 구동이나 후륜 구동 차들 이 센터 터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투아렉은 이 센터 터널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진 않아서 실내가 좀 좁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들긴 합니다. 게다가 2열의 시트도 1열보다는 좀 더 계단식으로 위로 올라와 있어요. 전방적인 시야가 답답하지는 않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LED 전등이 이제 터치 타입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동 커튼이 좀 없는 것도 아쉽고 SUV들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어찌 보면 좀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개방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SUV를 사는 분들은 항상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2열에서 또 개방감이 좀 좋거든요. 근데 내가 썬루프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2열에 탈 일이 많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못 하는 거야. 이 2열의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입고급 차이로 중고가 차이도 좀 있다. 컵홀더 중간에 있고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조금이지만 뒤로 눕혀진다는 점도 좋은 점 중에 하나죠. 트렁크에 큰 짐을 실을 때 이 2열 시트가 막혀가지고 못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그냥 이 2열 이렇게 앞으로 좀 당기면 뒤에 이제 커다란 짐을 실을 때 부피가 좀 큰 짐을 실을 때도 크게 부담 없이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트림에 따라서 가죽이 나누죠. 프리미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엔나 가죽이 들어가고 얘는 이제 사보나 사파리 월드에서 볼 수 있는 사보나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의 질감이 좀 달라요. 자, 실내 디자인은 이렇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가장 첫 번째는 신형 엠블럼이 이제 들어가서 좀 더 심플해졌고요. 딱 실내 타면 투아렉은 이 디스플레이밖에 안 보여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크죠. 보이는 것처럼 버튼이 없다가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버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버튼이 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버튼이 이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조작할 때 몇 번의 터치를 이용해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통풍 시트 낄 때 이거 통풍 시트, 그러니까 빨리 되지가 않아요. 열선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안에 다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원래 송풍구가 이렇게 위에 있죠, 이렇게. 근데 얘 송풍구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람이 잘 안 와요. 요게 언제 느낄 수 있냐면 폴스타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해가지고 커다랗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풍구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바람이 잘 안 와요. 투아렉은 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바람이 좀 잘 안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주행에 대한 모드죠. 이런 IQ 드라이브도 새롭게 또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 그리고 이 마사지 시트가 이제 프리미엄급 차들에는 항상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투아렉도 이번에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뭐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방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나이트 비전이 원래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V8 상위 모델에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아쉽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내 공간이 그렇게 막 넓었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 후진 카메라,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느낌이고,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전방 카메라를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카메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주차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고, 교차로 갔을 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좌우측에 안 보일 때는 이 카메라를 교차로 모드로 바꾸게 되면 좀 더 광각으로 사각지대를 좀 줄여줍니다. 바닥에 어떤 뭐 큰 돌이 있는지, 뭐 빠져나가야 될 뭐 구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프로드 모드 카메라도 있고요. 3D 계기판을 통해서 차의 위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UI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다. 근데 반응이 좀 느린데? 그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다고 단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 시승차를 타봐야 뭐 1박 2일, 2박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CC 오너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속도는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가면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이게 보통은 주행에 대한 퍼포먼스, 물론 플래그십 SUV의 퍼포먼스가 뭐가 중요하겠냐라고 하지만 차 크기가 크기 때문에 출력이 좀 부족하면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286마력에 61토크 정도가 나와요. 280마력이 어찌 보면은 조금 답답하지 않나? 300마력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낫다 생각할 수 있지만 286마력도 충분합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고속에서는 살짝 답답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저속에서, 디젤 엔진 또 특유의 토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속이나 제가속할 때 그런 움직임은 웬만한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뭐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다.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철이나 방지턱,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갔을 때 잔잔하게 올라오는 그런 충격들 있죠. 그런 것들을 거의 다 흡수를 해줘요.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전 느껴집니다. 이게 너무 부드럽고 날창날창거리면은 약간 그 멀미나요. SUV들 어쩔 수 없이 전구가 높이 때문에 양탄자 위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멀미가 나는데, 투아렉은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타도 특히 2열의 승차감이 나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세균맨은 2열에 지금 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행이 진짜 솔직히 어때요? 멀미나 그런 건 안 나는데 좀 의외예요. 에어소스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딱딱하지? 이 에어소스라고 해도 다 똑같은 에어소스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에어소스도 똑같은 제품도 다르게 느껴지는데, 완전 뭐 플래그십 SUV, 벤테이가 뭐 이런 차들처럼 물렁물렁하게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은 다른 부품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거고, 이 투아렉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 금액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난하게 세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딱딱하게 세팅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어떤 차예요? 패밀리카 타는 차란 말이에요. 이런 차들은 뭔가 확 튀는 느낌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꾸준하게 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오래 타야 되는 거고 주행거리도 많고 막 이런 차다 보니까 이런 편안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짧은 시간 시승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잠깐의 시간에 뭔가 운전자한테 막 전달해주는 느낌이 통통 튀는지 이런 걸 좀 봐줘야 되는데, 이 투아렉은 그냥 SUV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되게 편해요. 연비도 되게 훌륭해요. 뭐 공신 연비는 리터당 10km 간다 그랬는데 요거 좀만 연비 주행하면 10 이상은 꾸준히 나와주는 그런 훌륭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죠.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소음은 되게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나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중 접합 유리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패밀리카로 탈 수 있지만 오프로드 성능도 나름 훌륭해요. 상시 자륜구동이거든요. 비포장길 도로, 그래서 눈길이나 이럴 때 되게 무난하게 주행이 돼요. 그러니까 8방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엄청나게 그냥 막 팍 튀는 느낌은 없지만 얘 하나 사놓으면 뭐 주행했을 때 스트레스 없어요. 연비 스트레스 없어요. 고장나는 그런 잔고장 많이 없거든요. 단 이 폭성이 뭐 부품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차의 완성도랑은 또 별개죠. 우리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해 볼 텐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브레이크와 악셀의 세팅, RPM에 대한 그런 조절, 요 느낌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억 넘어가 2억짜리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밸브의 타이밍, 엔진 연료의 분사, 악셀을 밟았을 요런 복합적인 게 다 바뀌는데, 1억 미만의 차들, 뭐 예를 들어 뭐 투아렉이나 이런 그냥 무난한 차들은 RPM 조정, 악셀이랑 브레이크 정도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에어서스가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의 그 감쇄력, 이런 것들도 좀 조절을 해주는데, 투아렉은 이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은 나름 주행이 되게 쫀쫀해져요. 이게 GV80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가 지금 9,700이고 GV80은 어느 정도 옵션을 추가를 하고 7천만 원대로 이제 비교를 하면 얘랑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이제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면 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풀옵션으로 비교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그런데 얘는 이제 4륜구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GV80도 4륜구동 집어넣으면은 3.0 디젤의 시작가가 한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파퓰러 패키지 뭐 좀 더 집어넣으면은 7,000 후반에서 8,000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얘랑 가격 차이가 한 1,500만 원 정도에서 1,700, 많이 나야 2,000 정도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옵션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GV80이 나요. 저는 이 차를 탔을 때 오디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투아렉은 스피커가 8개밖에 없고 오디오 옵션이 아예 없어요. 오디오가 좀 아쉬워. 실제로 좀 들어봤을 때 이 음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저 소리 높여야지만 어느 정도 들리는데, GV80에 렉시콘 오디오 또 옵션도 들어갔고, 그 옵션 안 집어넣어도 기본적인 스피커가 빵빵해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는 좀 있거든요. 근데 주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GV80보다는 투아렉이 좀 더 쫀쫀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아렉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1,500을 더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옵션 나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분들은 이 투아렉보다는 GV80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도금대 비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냥 주행감만 놓고 보면은 GV80보다는 전 투아렉이 조금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GV80도 이번에 23년형으로 바뀌면서 뒤쪽에 이제 부싱을 보강을 했잖아요. 디퍼렌셜랑 이래가지고 승차감이 좋아졌다곤 해도 투아렉이 2열 승차감이 조금 더 무난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형 투아렉을 한번 시승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투아렉과 그다음에 GV80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요. 난 늑대고 난 미녀. 이번에 나온 핫한 촬영용 방향제 로벤트 울프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이벤트가 아니죠. 무려 본품 하나 구매 시 리필 킷을 2개를 추가로 증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본품 하나 구매 시 리필 킷이 총 3개가 오는 거죠. 중복 가능해서 추가로 구매할수록 많아지는 리필 킷. 본품 컬러 색상이 정말 다양해서 내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트 컬러도 정말 예쁜데 마치 조각상 같네요. 나처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은 블랙이지만 이 목걸이 색깔이 여기는 금색, 여기는 은색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장착하실 때 이 귀 부분이랑 갈기 부분이 아주 뾰족해가지고 손가락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은 소중하니까. 우파몰에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하니까 이벤트 기간 안에 만나보세요. 짜방!